자, 지난 시간에 그 천체 운동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하나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했는 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각 천체별로 결국 자전하고 공전 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일단 지구 자전과 공전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구 관측자가 무엇을 관측하는가 라고 했을 때 대상은 크게 4개입니다. 몇 개? 뭐냐면 지구가 자전 공전함에 따라 태양의 위치 이동, 밤하늘에서, 하늘에서, 그 다음에 달, 행성, 그 다음에 태양계 바깥에 있는 항성. 됐죠? 이렇게 크게 4개가 대상인데, 이때 자전을 하는 것 때문에 보는 거하고 각각의 천체가 또 공전도 합니다. 그죠? 지구 공전하고 각각의 천체가 공전하는 게 이제 합성이 돼서 나타나는 거하고. 그래서 크게 운동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하면 2가지로 구분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시험 우리가 대비한다고 했을 때. 즉, 대략적으로 관측하는 시간적 범위가 12시간 이내다. 얼마? 그러니까 하루 이내에 연속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주운동이에요. 뭐라고? 근데 일주운동은 천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알았어? 그래서 일주운동은 방향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동에서 떠서 북반구 살지 남쪽 하늘을 경유해서 서쪽으로 집니다. 됐죠? 그게 이제 남쪽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게 시계방향 회전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따라서 북쪽 하늘 쪽으로 일주운동을 보면은 반시계 방향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일로 볼 때랑 일로 볼 때 똑같은 운동이라도 이쪽으로 보면 지금 시계야, 반시계야. 이건 반시계지만, 그렇죠? 내가 이렇게 돌리면 여러분들은 반시계지만 어차피 계속 일로 보고 있잖아. 내가 보면 시계로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이제 보는 방향이 어디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체 운동은 크게 일주 운동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일주 운동은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 경유해서 서쪽으로 진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몇 도의 회전? 15도 회전. 1시간에 15도 회전합니다. 됐죠? 일단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태양이든 달이든 항성이든 행성이든 예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천체 운동은 이 일주 운동이냐 아니냐 이제 아닌 게 있죠. 아닌 거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는데, 일주 운동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는 결국 그 문제에 주어진 그 관측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느냐를 보고 구별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2시간 이내의 범위 안에, 예를 들어서 철수가 밤 8시부터 밤 11시까지 3시간 동안 달을 쭉 관측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운동은 때려쳐 죽여도 뭐다? 일주 운동을 본 겁니다. 뭘 본 거라고? 일주 운동을 본 거다. 근데 그게 아니고 며칠 간격 기간 동안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프레임으로 쳐다봤다. 됐어요? 물론 동일한 프레임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어떤 고정 방향을 놓고 매일 밤 같은 시각에 위치 이동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일주 운동이 아닌 운동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걔는 사실 표현하기가 가장 좋은 거는 겉보기 운동이에요. 뭐라고? 겉보기 운동이긴 한데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그걸 시운동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눈으로 보이는 그냥 운동.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운동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일주운동인지 아닌지 구분해냈으면 시운동이네? 그러면 시운동도 결국 뭐 물어보느냐면 방향을 물어봐요. 뭘 물어본다고?
자, 일주운동은 방향이 뭐밖에 없었다? 동출서몰이에요. 됐니? 그 말고는 없어요. 동출서몰 이거 말고는 없는데, 그러니까 동에서 서다 이 말이지. 일주운동은. 그러니까 일주운동 중에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서쪽에서 뜨는 걸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됐니? 근데 시운동은 대상 전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할 건데, 태양의 연준 시운동은요, 매일 같은 시각에 쳐다보면 태양은 분명히 예를 들어 아침 시간대에 본다고 합시다. 언제? 아침 시간대에 보면은 대부분 동쪽 하늘에서 보일 건데, 같은 동쪽이라도 같은 시각에 쳐다봤더니 약간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니죠.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다. 오늘 아침 6시에 볼 때랑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6시에 볼 때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6시에 떴어. 보름 뒤에 보면 아직 지평선 아래에서 안 뜬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요래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양이 아니고 항성이면 뭐면? 이제 밤에 보겠죠? 밤에 봤더니 항성은 동에서 서로 갑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일주운동도 동에서 서로 가는데, 걔는 매일 밤 같은 시각에 쳐다봐도 위치 이동이 오늘 밤 8시에 봤을 때보다는 보름 뒤에 쳐다보면은 뭐 약간 서쪽으로 조금 더 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달은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뭐라고? 달은 서에서 동으로 가고, 문제는 누구냐면 행성입니다. 누구? 행성은 역행하고 순행이라는 걸로 나뉩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순행이 뭐냐 하면 서에서 동이에요. 그런데 간혹 어떨 때 있다. 이 새끼가 거꾸로 삐질삐질 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행성의 공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가 회합주기. 뭐라고? 회합주기. 그다음 두 번째가 케플러 법칙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첫 번째 회합주기. 약속된 기호는 S를 많이 씁니다. 뭘 많이 쓴다고요? 회합주기는 S를 많이 씁니다. 참고 회합주기를 S로 쓰면서 어떤 행성의 무슨 주기? 공전주기는 보통 P라고 많이 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누구요? 지구의 공전주기는 E를 많이 씁니다. 됐죠? 기호입니다. 기호. 알겠죠? 이 대부분의 이 단위들은 전부 주기 단위는 년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이때 일단 외우고 가야 되는 거. 자, 해당 행성이 무슨 행성? 내 행성이냐? 외 행성이냐? 됐죠? 내 행성에는 누구 있지? 수성하고 금성. 그 다음 화성부터 나머지는 전부 뭐? 외행성 되겠습니다. 됐죠? 얘네들의 공식이 있어요. 자, 내 행성은 S분의 1은 P분의 1 빼기 2분의 1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외행성은 어떻게 되느냐? 외행성은 S분의 1은 2분의 1 빼기 P분의 1 되겠습니다. 외우는 방법. S가 아까 뭐라고? 회합축인데 우리가 태양이라고 보자. 뭐라고? 그러면 내 행성은 어디에 있는 거지? 태양과 지구 사이에 행성이 놓여 있는 거죠. 됐어요? 외행성은요?
태양과 지구 바깥에 행성이 놓여있죠.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집니다. 알겠습니까? 계산은 별거 어려운 거 없음. 됐죠? 잘 들어. 회합 주기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들어. 행성하고 지구가 각자 공전하다 보면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한 위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을 향해서 얘네들이 일렬로 쫙 설 때가 있을 수도 있지. 맞아요? 그래서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 하나를 놨을 때 뭐 태양하고 같이 일렬로 딱 서 있을 때가 있고, 혹은 지구는 이쪽에 있는데 행성이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일렬로 놓일 수도 있고, 혹은 90도 관계로 놓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형성되는. 그래서 회합 주기는 이거예요. 어떤 지구하고 어떤 행성 간의 위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위치 관계가 특정 위치에서 다시 그 위치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회합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잘 들으라. 이거를 이제 근원적인 걸 좀 얘기할게. 우리가 어떤 행성을 관측한다고 합시다. 됐니? 지구도 공전하고 행성도 공전합니다. 됐니? 행성을 쭉 관측했을 때 구해낼 수 있는 거는 공전 주기야, 회합 주기야?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화성을 계속 관측한다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했을 때 화성의 공전 주기를 관측만을 통해서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못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도 뭐하고 있으니까? 공전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걔가, 그리고 뭐 우주 공간상에 정확하게 여기 몇 번지 뭐 이런 주소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리고 그 뭐 GPS를 달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까? 근데 뭐는 구할 수 있다? 관측을 통해서. 회합 주기는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달이 보름달이었다가 다시 보름달이 됐어요. 됐니? 그러면 대략 한 바퀴 돌았다고 봐도 돼? 그거는 돼. 왜? 지구 중심으로 걔가 돌고 있으니까. 이때 판정한 거는 위치야? 모양이죠. 그걸 위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행성이나 위성이 태양빛을 반사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을 위상이라고 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행성을 볼 때도, 뭐 볼 때도? 행성을 볼 때도 뭐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면 위상으로 판단하는데, 이 얘기예요. 화성은 외행성은 이제 보름달 모양이 보이거든요. 보름달 모양으로 보였다가 다시 보름달 모양 됐을 때 그게 한 바퀴 돈 것일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구가 돌다가 다른 위치에서 그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행성을 관측하면 공전 주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측정할 수 있었다? 회합 주기를 얻어낼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얘네들이 일정한 각속도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공전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2바퀴 도는 동안 비율이, 속도가 화성이 3바퀴 도는 비율이라고 하자. 그거를 이용해서 회합 주기를 이용해서 뭐를 구했다? 지구 공전 주기를 알면 뭐를 구하려고? 사실은 이 식은 뭐를 구하기 위한 거다? 회합 주기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하려고 한 거다? 공전 주기를 구하려고 나오게 된 용어와 식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때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둘의 속도가 비슷한 놈이라고 합시다. 뭐라고요? 별 차이가 안 나. 알았어? 속도가. 둘의 속도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놈이 있고요. 회전 운동을 하는데. 둘의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있다고 합시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중에 한 놈은 지구예요. 누구? 쉽게 얘기하면 지구하고 공전 속도가 비슷한 놈이 있고, 지구하고 공전 속도가 아주 크게 차이 날 정도로 느린 놈이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행성에서 각각 나타나는 회합 주기를 구했을 때, 뭐를 구했을 때? 회합 주기를 구했을 때 회합 주기 자체가 작게 나타나는 놈은 지구하고 속도 차이가 큰 놈이야, 작은 놈이야? 지구하고 어떤 행성의 속도 차이가 작게 나면 작게 날수록 회합 주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잘 봐라. 야,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전 중이야. 이게 지구고 이게 행성이라고 합시다.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속도라고 하면 처음에 요렇게 됐어요. 요 상황. 그 이후에 계속 공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차이 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다시 이렇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게 걸릴까? 짧게 걸릴까? 길게 걸려요. 만약에 둘의 속도 차가 되게 많이 난다고 합시다. 이게 지구다. 억수 느려요. 오케이? 이해되나? 그래서 회합 주기는 지구하고 어떤 행성의 회합 주기를 다 계산해 봤더니 주의해. 태양이 기준이 아니고 누가 기준이 돼야 된다? 지구에 가까운 놈일수록 속도가 어때? 비슷할 거 아니야? 지구에 가까운 놈일수록 회합 주기가 깁니다. 지구가 기준입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수성, 금성 중에서 누가 회합 주기가 길까요? 금성이 길어요. 예, 같은 위치가 되기까지 시간이 어떻다? 많이 걸립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 이제 외행성들은 제일 긴 게 누구? 회합 주기가. 화성이 제일 길어요. 둘의 차이가 덜 나기 때문에. 근데 쭉 가서 누구는? 해왕성은 되게 짧다. 이때 주의할 점. 결국 어디에 수렴할까? 회합 주기가. 예를 들어서 명왕성은 행성은 아닌데 명왕성도 행성 운동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명왕성 한 바퀴 도는데 한 200년 걸려요. 얼마? 그럼 이 말이지. 지구가 한 바퀴 돌 동안 내가 찔끔 움직인 거지. 그럼 회합 주기는 대략 얼마쯤 될까? 다시 그 위치가 되면 1년. 즉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행성일수록, 다시 뭐라고요?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행성일수록 회합 주기는 어떻고? 짧고 뭐에 수렴한다? 지구 공전 주기인 1년에 수렴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따라서 잘 들어. 이거는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행성의 공전 주기는 당연히 누구로부터? 그건 이제 태양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어때? 느려지고, 그 다음에 같은 거리 위치상의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비슷하면은 서로 간의 속도가 어때? 비슷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상황을 물어보는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회합주기란 뭐라고? 일단 지구와 태양의 그리고 어떤 특정 행성 간의 위치 관계가 한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회합주기라고 합니다. 됐죠? 일반적으로 이 회합주기, 관측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게 회합주기고, 그 다음에 이 회합주기하고 공전주기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는 행성의 뭐를 구한다? 공전주기를 구하게 됩니다. 됐죠? 회합주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냐면 지구에 가까울수록입니다. 알겠어요? 길어지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일수록 짧아지는데, 멀리 있는 외행성일수록 결국 지구의 공전주기인 1년에 수렴하는 값을 가게 됩니다. 됐죠? 주의할 점 요겁니다. 화성하고 금성 중에 누가 더 가깝지? 금성이 조금 더 가까우면 금성이 회합주기는 최대값이 나와야 되잖아. 최대값은 화성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건 이제 내행성하고 외행성의 어떤 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거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계산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날 때가 많습니다. 별거 없는데, 계산 문제는 별거 없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의할 점. 공전주기나 주기를 줄 때 년을 안 주고 일을 줄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지구면 365일 요딴 식으로 줄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일로 줬으면 일로 다 계산을 하시든지, 년으로 줬으면 년으로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단위를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답을 확인해라. 됐나? 지구는 1 써놔놓고, 화성은 682 써놔놓고, 그지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간혹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지구에서, 지금 나온 회합주기는 지구에서 보는 거죠. 근데 요딴 식으로 줄 때가 있어요. 관측자가 화성에 가서 지구를 쳐다보면은 어떻게 될까? 그럴 수도 있잖아. 관측자를 화성에 보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근데 잘 들어.
지구에서 본 화성의 회합 주기가 600일이면 화성에서 지구 받는 것도 얼마? 600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기준은 같은 지구인 경우에 이제 자리 바꾸는 거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건 요건 복잡해진다. 화성에 가서 금성을 쳐다보게 되면은 그 값은 지구하고의 값으로 계산하면은 안 되겠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각각의 공전주기 다 때리 박아 넣어가지고 요 식을 이용해서 회합 주기를 구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안쪽에 누구 써줘? 안쪽에 있는 놈을 먼저 써주고 바깥쪽에 오른쪽에 나중에 써주는 거를 바깥쪽에 있는 놈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회합 주기는 요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케플러 법칙. 오늘은 일단 소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는 사실 이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의 어떤 좀 병인데, 배경 내용을 굳이 다 얘기 안 해도 상관없잖아. 맞아? 저도 최대한 줄이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사실 항상 할 때마다 고민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걸 얘기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십몇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해하는 새끼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천문학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놈이 모르겠는데, 사람 마음이 다 내 맘 같진 않죠.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라이죠. 심지어는 내가 지구학 교육과 출신이잖아요. 지구학 교육과에 내가 입학하고 나서 전부 여기는 좋아서 왔겠지. 웬걸 씨발 점수 맞춰온 새끼들 졸라 많고요. 그런 게 선생하고 있으니 참 씨발 내가 그렇게 잘난 놈은 아니지만 참 저도 사실 저의 허물을 보기 이전에 남의 허물을 먼저 보고 까기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쌤도 욕 먹을 수 있잖아요. 욕 많이 해라 씨발 뭐야. 배경적인 것 중에 요거 하나만 좀 해요. 케플러 법칙을 자기가 관측한 내용은 아닙니다. 케플러의 스승이 아주 유명한 티코 브라헤라는 놈이 있는데, 인마가 정말 개사이코입니다. 되게 좋게 미화해 놓은 글들이 대단히 많은데, 제가 파악해본 사료에 의하면 약간 그 시대는 카톨릭이 서구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중세 말입니다. 중세 말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주관은 천동설입니다. 뭐라고? 천동설입니다. 케플러는 되게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신부가 되려고 해서 사제를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언제 집이 가난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수사나 수도사나 신부가 되면 어쨌든 자기 몸 하나는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가족한테 입 하나 더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체 이 머리가 똑똑했겠죠. 하면 이쪽으로 좀. 실제로 카톨릭에서 천문학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문학 되게 많이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연구해야 사기도 많이 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제 생각엔 이래요. 실제로 천문학을 많이 연구해봤기 때문에 이미 지동설이 맞다고 생각하는 새끼들이 졸라 많았을 거야. 알아서. 근데 이미 그렇게 해왔던 게 있었고, 그거는 곧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의 어떤 정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덮으려고 하는 것도 많았을 겁니다. 어차피 그걸 지동설이든 천동설이든 우리의 삶과 상관은 있어 없어? 없거든. 권력 구조에 재편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사회과학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케플러는 누구의 신봉자였냐면 하느님만큼이나 존경했던 인물, 사랑했던 인물, 아이돌과 같은 인물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누구냐면 천동설의 시작점이고, 모든 서구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할 때는 우리의 일반적인 감각적인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너도 이렇게 생각하잖아. 너 이제 물리원을 했잖아, 역학을. 힘 주면 운동을 해? 꼭 그런 건 아니지. 합력이 제로가 되면 운동 안 할 수도 있어요. 힘이라는 것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지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죠. 다시 물어볼게요. 힘을 세게 주면 세게 줄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맞아, 틀려?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어. 속도 변화량이 커질 뿐이지. 즉 힘에 의해서 변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변하는 것은 가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맞아?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에 운동 법칙을 얘기할 때 힘 주면 속도가 생기고 힘 안 주면 정지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봐봐. 밀었어. 밀면 가고 안 밀면 안 가고. 됐어. 근데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거야.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이래 된 거야. 네가 씨가 서울에서 장풍이 나가는구나. 이건 아니야. 아니잖아. 어차피 접촉이 떼어지는 순간부터 힘은 작용해 안 해. 안 하죠. 그게 결국 고전역학상에서 힘을 주면 가속도가 커지는 거야. 속도 변화가 생기는 거야. 라고 정리가 되는 데까지 무려 한 3000년 정도 걸린 겁니다. 뉴턴. 알겠어요? 그러니까 뉴턴 이론도 우주 정도의 규모로 넘어가면 성립이 안 되지. 빛의 속도 수준까지 가면 이제 성립 안 하잖아. 그럼 어쨌든 지구계 안에서는 뉴턴의 역학이 거의 만능입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천동설을 주장했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천동설을 처음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구에서 보니까 전부 어떻게 돼? 궤적을 그리면서 다 돌아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겠네. 지구가 돈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걸 하나 두드렸겠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세상과 우주는 모두 평평하다 생각했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빠 얘기했는 게 둥글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선생님 정말 대단하지만 저거는 씨발 지지를 못 해주겠어. 지구가 둥글다니 말이 돼 씨발 뭐 이랬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체 말빨이 세니까 그죠? 그리고 누구 스승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아니야. 그죠? 가장 권력의 정점 최순실 아니야. 비선 실세 아니요. 뒤에서 그냥 알렉산더 대왕을 그냥 씨발 그 일찍 뒤졌잖아. 권력 무상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정도로 이제 해안이 발달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에서는 지구가 공전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생각을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천주교 입장에서,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천동설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 가드와 있어야 돼. 그 갓은 우리 근처에 있어야 되고 갓은 우주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천동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내용과 이게 묘하게 융합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케플러 역시 누구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의 아이돌 숭배하듯이 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승이 약간 또라이 아니야. 그러니까 25년 동안 밤새도록 화성만 봤어요. 밤에는. 연애질 하거나 사이비 종교처럼 하거나 아니면 화성 보거나 세 개 중에 한 개야. 오늘 날씨가 흐리네? 광란의 파티. 날씨 흐리면 어차피 못 보잖아. 날씨가 말래? 다 꺼져 있으라고 밤새도록 이거만 보는 거야. 화성만. 근데요, 아무리 옛날 시대라 하더라도 이게 10년이 넘는 자료면 지금도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낼 사람은 없는 거죠. 이 또라이답게 티코 브라이가 자기가 분석할 능력은 좀 안 됐어요. 무슨 말이 안 됐다기보다 쓱 하다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브라이는 알았어요. 씨발 지구가 도네. 근데 이미 한번 누군가 뒤질 뻔한 상황을 봤어. 갈릴레이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절충설이라고 하는 묘한 이상한 거를 내놓습니다. 모든 게 다 성립되도록. 내놓긴 하는데 이미 자기 심증은 어디로 갔어? 지동설 쪽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차마 얘기는 할 수 있어 없어? 없고 가톨릭 재단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지원적 재정적 지원도 받고 있고 재정적 지원을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인데 깨기가 좀 힘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 또라이 같은 사이코다 보니까 이 자료를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았겠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자기 제자 중에 졸라 병약하고 뭔가 소심하고 근데 새끼 뭔가 잘하고 케플러한테 던져줘요. 죽기 전에. 근데 케플러도 대단하죠. 예.
분석만 10년을 합니다. 10년 이상을 합니다. 분석만.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던 우주하고는 다른 거야. 자기가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자기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세계관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케플러가 이거를 분석을 끝냈을 때 울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충격인 거죠. 쇼크. 과학적으로. 그러나 결국 케플러는 그런 신념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사실대로. 그래서 케플러가 정리한 게, 그 자료를 정리한 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원궤도가 아니더라. 무슨 궤도다? 타원 궤도다. 물론 20률이 매우 작은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다. 됐죠? 두 번째, 도울 때 타원을 도우니까 당연히 속도가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묘하게도 같은 시간 동안 쓸고 가는 면적은 어떻더라? 뭔가 일정한 요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규칙성이 있다. 그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됐죠? 세 번째, 조화의 법칙은 결국 이 얘기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놈일수록 느리게 돈다라는 뜻입니다. 됐니? 태양에 가까운 놈일수록 어떻게 돌고? 빠르게 돌고, 멀리 있는 놈일수록 느리게 돈다. 이게 3법칙입니다. 됐습니까? 주의하실 점. 케플러 법칙은요, 발표 당시에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케플러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이렇더라.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럼 거기 대고, 씨발 왜 그래? 이지라면.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 그거를 왜 그런가를 밝혀낸 게 뉴턴입니다. 나중에. 또라이죠.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몇 놈이 성질도 역같고요. 좀 정신이 좀 오락가란 새끼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싫어하는 인간들입니다. 뭐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씨발들. 지 혼자 알고 뒤졌으면 후대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런 거 우리 안다고 좀 더 삶이 윤택해지고, 모른다고 해가지고 뭐가 불행해지는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꼭 씨발 지 아는 걸 갖다 꼭 하나 이래 한 줄 남가가, 내가 씨발 너가하고는 달라 이 새끼들아. 이지란 새끼들 때문에 세상이 졸라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특히 그런 걸 많이 남겨놓을수록, 또 그런 것도 있어.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나라도 있지. 유독히 대한민국이 그런 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식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서열을 매어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대학에 가서 나오면은 뭐 좋은 취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문법이 깨지는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평범하게 산다라는 것에서 대학이라는 건 좀 빼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게 원래 애초에 말이 안 됐던 거지. 왜? 대학을 가는 거는 원래 본질적인 건 뭐야? 또라이가 가는 거예요. 씨발 난 재밌던데. 걔가 공부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대학생들 술 많이 처먹죠. 이게 대학생이니? 좀 바꿔야 되긴 하는데, 갑자기 좀 흥분해가지고. 케플러 법칙은 자연현상을 오랫동안 관측한 결과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니?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훗날 뉴턴이 정리를 하면서 뉴턴이 운동 법칙이 만들어지는데도 만유인력 법칙이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과학 때 보면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 케플러 법칙이 1학년 과학에서 같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케플러 법칙을 지구학 1에서 인식하는 방법은, 첫 번째, 1법칙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타원 궤도의 법칙이죠. 무슨 궤도다? 타원 궤도다. 타원을 기하학적이 아니라 역학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20률. 뭐라고? 두 번째, 평균 공전 반지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1법칙에서의 포인트. 2법칙은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죠. 선속도, 각속도, 면적속도 세 개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조화의 법칙은 공전 주기하고 공전 반지름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큰 얘기는 했죠? 태양에서 멀리 있을수록 어떻다? 느리게 돈다. 됐죠? 그거를 다음 시간에 케플러 법칙을 정리를 쫙 하고, 알겠습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이 세 번째 시간, 나머지 2시간 동안은 운동에 대해서 완전히 퍼부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좌표계는 뭐는? 좌표계는 계약하고 나서 그거는 요즘 들어서 제가 좀 잘 안 하는 거죠. 반마다 다 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좌표계는. 그러니까 반마다 다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약간 1970년대, 80년대의 학교 분위기를 좀 끌고 가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 물어봐서 모르잖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해를 했느냐가 아니라 뭐 내가 이거는 외워야 돼 하는 거는 외워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뭔 내용인지 이해는 못 해도 상관없습니다. 맞추면 돼. 알았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케플러 법칙을 수능에 맞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